전 세계적으로 여성한테는 유방암이 가장 조심해야지 될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내 몸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의외인 것이 전 세계 여성이 가장 조심해야지 될 암으로 꼽는다면 당연 유방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한때는 갑상선암이 유방암을 추월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도 갑상선암은 분명히 1등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심각도로 따지자면 유방암을 갑상선암이 따라오기는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심각도도 그렇고 발병 빈도를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한테는 유방암이 가장 조심해야지 될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방암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유방, 자궁, 난소는 형제지간 같은 곳인데, 이 세 기관이 전부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관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큰 변화 없이 이제 쭉 올 텐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계속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생리 때마다 이제 계속 변동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고 이럴 때도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요. 폐경이 특히 더 확실하게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니까요. 폐경을 기점으로 폐경 전 여성, 폐경 후 여성이 생기는 질병 자체가 좀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서양에서는 비교적 폐경 후 여성들이 이제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나이에 따라 좀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동양,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폐경 전 여성들도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나 40대, 5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20대 여성들도 유방암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이 이제 피해가 양상되지 않습니까? 그 환경 호르몬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피해자가 바로 유방이다, 또 자궁이고 난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제 눈이 가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감기가 잘 걸리고 머리가 잘 빠지고 두통이 생기고 잠이 안 오고 뭐 배가 뭐 늘 아프고 불편하고, 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다 혈액순환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나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내가 뭐 간단한 병이 잔잔하게 자꾸 걸린다고 해서 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방암이 왜 생겼냐? 유방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일 첫 번째. 그럼 혈액순환은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당연히 혈액을 돌릴 만한 풍부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왜 없어지느냐? 없어지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잘 안 먹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리터, 4리터씩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냐? 아니죠. 3리터, 4리터를 마시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탈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더 탈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아이러니한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어느 정도 쭉 마셔가지고 혈액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보통 뭐 병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들어올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막아내는 방법은 없어요.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들어도요, 하하하 웃으면서 끝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충고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이제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는데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내 몸에서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건요, 신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알게 돼요. 심장이 뛴다든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든지 뭐 눈물이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느냐? 그 중간 과정에 바로
자율신경이 있거든요. 자율신경이 혈액순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의 변화를 만들어 오고, 그 변화가 좋게 만드는 변화가 아니고 점점 더 혈관을 수축시켜서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의 작용 중에 혈액순환이 끼어 있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첫 번째 타격을 받는 게 위장이에요. 위장은 별명이 스트레스 올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격타죠. 내가 딱 밥 먹으면 바로 체하지 않습니까? 입맛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결국은 내시경 같은 것들을 해보면 위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먹는 게 아니고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막 먹다 보면 위장이 또 망가지게 되죠. 위장이 장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면 소장, 대장도 연이어서 망가지게 되고요. 그 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과 췌장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때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요. 이 만성염증이 계속 생겼을 때는 호르몬의 작용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면 유선 조직이 쉽게 붓고, 그래서 아프고 따갑고 따끔거리고 찌릿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혹도 생기고 뭐 이런 이제 질병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효과가 더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악의 순간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이제 단 것들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야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너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내려갔다가 치솟았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 손상으로 이어져요. 세포 손상이 뭐 여러 군데 다 생기겠지만, 그게 유방 조직에서도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일단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동맥이 이제 가늘어지게 되니까 정맥의 흐름도 적어지고 배출도 잘 안 되게 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이 안 좋아지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유선 조직이 또 쉽게 붓고 혈액순환이 또 안 되게 되면서 이 유방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스스로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도움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어디 뭐 건강에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본인은 더 알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유방암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건 수술이죠. 유방암이 생겼으니까 잘라내버리는 수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세포만 찾아서 없애는 표적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번째는 방사선 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치료들을 다 해서 유방암을 치료를 하는데요. 그 치료법들이 알려져 있는 유방암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느냐, 제거하는 방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혈액순환이 개선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 더 잘 이겨내게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몸이 더 힘들고 하니까 스트레스 더 쉽게 받는 거죠. 이런 상황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적인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현대적인 의학적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들을 일단락 짚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을 좀 벌어서 그 다음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지 되는 시간벌이용 치료예요. 이 치료들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이요법을 하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떠나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살고 농사를 짓고 살고,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2차 작전을 짜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암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 있고, 그 섞여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원인을 잘 찾고 해결 방법을 잘 찾아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지 되는 겁니다.
유방암이 이제 생겨서 이제 치료를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고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막 이런 분들은 일단 이제 세포 손상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요. 일단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야 살이 되고 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잘 먹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그냥 배부르게 아무거나 드셔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비교적 좀 건강하다는 식단을 이제 하긴 하셔야 되는데, 건강한 식단을 이런 음식이 건강해 저런 음식이 건강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음식, 나쁜 음식들을 먼저 골라내야지 되는데요. 그 중에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은 그냥 이제 공통적으로 아주 이제 좀 나쁘다라고 하는 음식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런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데요. 철저하게 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과정 동안에는 이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됐을 때 조금 더 철저하게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제 가면 되는 건데요. 식이요법이 일단 기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을 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다 생활 습관병이거든요.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오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그 생활을 다시 한다는 거는 똑같은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애를 떠나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던 생활에서 조금씩만 좀 줄여보는 겁니다. 일을 하던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내가 여유를 조금 더 갖고, 그 다음에 짧았던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고, 휴식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요런 이제 생활 패턴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 중에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고정을 해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늘려보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또 혈액순환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자율신경 치료를 꼭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자율신경 치료는 척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이제 관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척추 관리를 하고 자율신경의 관리를 이제 혼자 스스로 하면서도 운동을 좀 병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항상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이제 강하고 세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방학이 딱 되면 3일 만에 방학 숙제를 다 해놓고 이제 나는 나머지 방학 다 놀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막판에 가서 방학이 다 끝났을 때쯤 가서 2박 3일 밤을 새면서 다시 이제 숙제를 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방학이 끝나니까 끝에 가서 한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끝이 언제 있습니까? 뭐 죽을 때밖에 없으니까 그 사이에 방학의 중간 기간처럼 계속 미루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 껏 해보고 강도를 늘릴지 유지를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한테 맞느냐는 땀이 짜자짜자 숨이 할딱할딱 하는 정도의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도 그 정도의 운동량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것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일주일 7일 365일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내 몸을 땀을 짜자짜자 숨이 할딱할딱 하는 그런 시간들을 포함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또 시작을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이고 수면 시간이나 뭐 생활 패턴을 조금 더 바꾸시고 식습관을 조금 더 바꿔보시고, 요걸 이제 치료를 하실 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죠. 그냥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뭐 항암 주사를 맞았으니까 머리는 다 빠졌지만 이제 곧 머리도 날 거고 내 몸도 이제 정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을 좀 극복을 해보겠다, 암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들도 많이 하고 검색도 많이 하시고 찾아보시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제일 많은 이제 큰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피해라, 뭐 약을 조심하고 어떤 건강 기능식품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단에서는 나쁜 것을 빼고 내가 생활에서도 좋지 않은 것들을 좀 빼고 내가 이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들도 좀 빼고 수면 시간이 짧은 것도 좀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의외인 것이 염색입니다. 대부분 이제 염료를 만들 때는요 여러 가지 이제 색소를 이제 많이 집어넣게 되죠. 이 환경 호르몬들 중에 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착색이라는 것이 이제 되거든요. 물론 탈색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착색도 별로 좋지를 않은 경향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이제 뭐 그냥 하얗게 백발이면은 그나마 이제 예쁘게 다듬고 이제 다니시면 되겠지만 이게 얼룩덜룩하게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염색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일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염색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해서 좀 괜찮은 제품들 아니면 좀 기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로 염색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검진도 너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검진의 수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든지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방은 내가 자가 검진을 하는 것도 뭐 틈틈이 해보시고 검사해 보시면 되겠지만 유방 촬영을 일단은 해보시고요. 그건 이제 나라에서 2년마다 해주니까요. 그걸 해보시고 유방 초음파 검사를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해보시거나 아니면 유방에 무슨 증상이 생길 때 유방이 갑자기 아파요. 아니면 찌릿찌릿해요. 분비물이 나와요. 뭐 이상한 게 만져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가까운 곳에서 초음파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방암에서 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초음파까지 검사하니 그 이중 검사 아니냐, 너무 검사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유방 촬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유방 안에 내부의 상태는 석회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석회가 나쁜 석회가 있거든요. 그 나쁜 석회 중에 10% 정도는 암과 관련되어 있는 석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회를 찾으려면은 초음파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초음파를 아무리 꼼꼼히 봐도 이런 석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암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꼭 찍으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회가 된다면 1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국가 검진을 할 때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권장드릴만 하고요. 초음파는 사실 이제 엑스레이 사진만큼 피해도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유방 같은 곳은 눌러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불편한데 초음파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유방 초음파는 혹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유방암의 90% 정도는 혹으로 암이 생기게 되고요. 20% 정도는 석회로 생깁니다. 아니 20 더하기 90을 하면 110이잖아. 100%도 아니고 110%가 뭐야? 이렇게 말씀 또 하실 수 있는데 이 10%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혹으로 생기면서 석회가 같이 생기는 그런 암이 있거든요. 요거는 다행히 초음파로 다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머지 석회로 순수하게 생기는 이 암들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과 초음파 검사를 다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유방을 좀 더 건강하게 지키시고요. 검사를 한다고 유방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찍 발견되면 내 건강한 유방을 작게 수술을 하고 간단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을 가볍게 해도 여러분들의 유방을 좀 더 원 상태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방암은 많은 여성들이 걱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해결 방법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많은 병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하고 제대로 이제 관리하는 곳이 사실 없다 보니까 이 유방암으로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유방암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생활 속에서 고쳐야지 될 것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찾아가시고 현대 수술을 이제 뭐 아니면 현대적으로 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몸에 피해가 많고 뭐 이렇게 해서 무작정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유방암은 요즘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방암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